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번쯤 다 상속을 겪게 되죠. 내가 상속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속을 하겠거나. 이제는 뭐 저희의 노력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 채무가 상속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정승인이라는 것과 상속 포기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고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에 어떤 것이 더 유효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닥치면 잘 판단이 안 될 겁니다. 이 설명 한번 들은 걸로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타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면 경황 없으시겠지만 반드시 좀 빨리 가까운 법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일 때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이럴 건 없습니다. 근데 상속 포기가 뭐 절차가 더 간이하다 이런 인식들이 계신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수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거든요. 이 상속권이. 그래서 그냥 아무도 뭐 일가친척이 없다. 내가 온리원이다. 그러면 상속 포기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뒤로 형제 자매 사촌까지 이제 쭉 상속인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를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주변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제 결정을 받으시는 게 좋죠.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속 포기는 나는 이 상속 관계에서 아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한정 승인은 재산하고 빚을 다 받는데 내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아버지 집이 3억짜리가 하나 있고 빚이 5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받고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받으면 내가 물려받은 집이 3억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빚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난 어쨌든 채무를 부당하게 물려받지 않는 거죠. 결국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내 다음 사람이 3억과 5억을 상속받은 2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한정승인으로 끝내버리면 넘어갈 일은 없는 거죠. 한정승인을 하려면 뭐 이렇게 서류를 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빚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조금 더. 나만 빠져나오기에는 상속 포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양쪽 다 다르게 있는 건가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원칙적인 기준일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입니다.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사망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빚이 있는 사실 혹은 빚이 있는 사실까지는 또 알 수가 있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은 사실 따지고 보기 전에 몰라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다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또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민법 자체에 그 인지했을 때로부터 몇 개월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네요. 맞아요. 어쨌든 사람이 자기 몰랐던 거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알았던 때부터 언제 진행한다 이런 게 많은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은 알았느냐 언제 알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은 다 땡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재산을 쓰는 행위로 인해서 한정 승인의 기회를 잃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 때문에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나의 먼 친척이 나중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저는 사실 3개월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다만 재산을 약간 붕 뜬 상태로 오래 두는 것이 또 사회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둔 거거든요. 원래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예외로 몰랐다면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렇게 둔 거니까 경황이 없어서 많이 놓치십니다. 사실은 내가 알았다고 해도 3개월 금방 가거든요. 바쁘고 하다 보면 좀 너무 짧은 감이 없진 않는데 어쨌든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붕 뜬 상태가 오래가면 이 사람들도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야속하겠지만 누가 돌아가셔도 정신 빨리 차리시고 재산이 좀 있거나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런 게 안 되게 되는 건가요?
뭐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잘 입증해야. 저는 항상 일단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기를 주변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 사망한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보험 약관에서 수익자가 처음부터 나예요. 그러면 이건 내 재산이니까 써도 됩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뭐 망인에게 귀속이 됐다가 넘어와야 되는 걸 내가 함부로 꺼냈으면 단순 승인으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도 함부로 건드리셔서는 안 돼요. 해지 환급금을 받는 거랑 수익금, 보험금을 받는 게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무조건 본인의 이러고 덜컥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하고 받으셔야 돼요. 보험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뭐 특별히 좀 규정한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그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언제부터 기점을 하냐면 성년이 되기 전에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함부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잡을 기회를 3개월 한번 주는 것이죠. 성인 된 시점부터 3개월이 아니고 성인도 되고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이게 민법 1019조 4항에서 어떤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부모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 분이셨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한 번 정도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참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많은 이런 재산 문제까지 생기면 더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좀 정신을 잘 똑바로 차리시고 사망 시점부터 최대한 신속한 시간 안에 법률 전문가의 이건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정신적으로든 어떤 지식적으로든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형제분들이 대부분 있으실 테니까요. 이 형제분들까지 있으면 잘못하면 또 분쟁의 소지까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인 분들끼리 잘 조율하셔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 당장 어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대표번호 1522-9959를 누르시고 ALS에서 1번을 누르시면 이런 소송이나 송무, 상속, 범죄 관련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댓글 설정, 알림까지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황윤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